안녕하세요, 황승민입니다. 법과정치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기관들을 이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헌법 있죠, 헌법. 교과서에도 뒤에 있고 그런데, 이 헌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정독해서 읽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시간 나실 때요, 헌법을 슬슬 읽으면은 꽤 도움되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제가 막 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헌법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구어체로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했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담감 없이 읽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기관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전철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탈 때 한 번씩 읽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권유하였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사법부 정리하지 못한 부분과 헌법재판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전에 행정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OX로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아니죠. 대통령이 의장직. 틀리고 147번. 국무회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대통령은 할 수 있죠. X. 대통령은 헌재재판관 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X. 헌재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거 예전에 선거 파트에 정리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이 딱 구성이 되고, 그 9명 내부에서 호선, 서로 선거를 해서 최고 득표자가 뭐가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는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0번.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사인, 부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은요, 사법부 정리하지 못한 부분과 그다음 헌법재판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본권 파트에서부터 정리했던 부분에서부터 앞에서도 선거 이런 것도 조금 난도가 있었지만, 이 국회, 행정부, 그다음에 그 앞에 기본권,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부, 여기서부터요, 이제 법과 정치의 진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암기할 게 없는 건 아닌데, 지금 통치기구는 암기가 주된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 넘어서 이제 민법 이런 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없으면은요, 재미가 없거든요. 내용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데, 어쨌든 좀 어렵더라도 꼭 참고 점수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로 가서요, 사법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자, 우리가요, 항소상고 항고 다시 항소상고 항고 제항고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심제, 투심제, 그쵸? 다 정리했어요. 그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소송은 1심, 단심입니까? 2심입니까? 3심이에요. 선거법 위반 소송은 3심이에요. 그렇습니까? 선거소송과 선거법 위반 소송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볼 터이니까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잘. 자, 자, 지금부터 저하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정리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정리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피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민사사건과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민사사건에서는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싸웁니다. 아시겠죠? 민사사건, 돈이에요, 돈. 얘기했어요. 민사사건은 나 너한테 이만큼 피해받았으니까 나한테 돈 줘야지. 이게 민사사건이에요. 민사재판이에요. 자,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배틀 뜨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피해자가 뭐냐?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원고입니다. 소를 제기한 겁니다. 알겠죠? 소장 제출한 사람. 가해자는 소장 제출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 원고 피고. 됐죠? 그 다음에 형사에서는 가해자가 무엇이냐? 피고인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형사재판에서의 원고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의 피해자는 증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민사재판에서 원고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민사와 형사에서 형사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민사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할 기회가 또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민사재판에서 원고, 피해자. 형사재판에서 원고, 검사. 요 두 분 계시죠? 요 두 분은 재판에서의 뭐냐?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자입니다. 입증 책임자예요. 됐죠? 입증 책임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에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 친구는 때리지 않았으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승민이 맞았다는 걸 입증해야죠. 검사가. 그러니까 형사재판일 경우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입증 책임은 무엇이냐? 민사재판에서의 원고인 피해자, 형사재판에서의 원고인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민사형사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할게요. 행정재판은요,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3심 원칙이니까. 그런데 민형사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지방법원에서 1심을 담당합니다. 지방법원에서. 됐죠? 오케이.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합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리고요, 대법원에서 3심을 담당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심을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한 필요 요건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2심을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 무엇이냐? 1심을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방법원의 본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 이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경기도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에 있어요. 근데 경기도 지방법원의 지원이 어디 있느냐? 안양에도 있고요. 그다음 의정부도 있고요. 성남에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서, 합의부라고 하는 건 뭐냐? 재판관 세 분이 진행하는 거예요.
재판관 3분. 이럴 경우에 2심을 청구하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자. 이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가 1심.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2심. 그 다음에 대법원 최종심인 3심이 진행되는 것이다. 됐죠? 그러면 항소상고로 볼게요. 항소상고. 자, 항소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그럼 그건 몇 심이겠습니까? 2심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심은 동의어가 뭐겠습니까? 항소심인 거죠. 항소심. 그러면 3심의 동의어는 뭐겠습니까? 상고심이겠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1심이 끝났어요. 2심을 갑니다. 3심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소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소장. 그쵸? 자, 그러면 1심은 끝나고 항소장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항소장 제출은 1심에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도 출제됩니다. 항소장 제출은 2심에다 되는 게 아니에요. 1심에다 됩니다. 민사사건은 14일, 형사사건은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알려줬으니까 둘을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상고장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상고장 제출은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2심에다가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고장 제출은 2심, 항소장 제출은 1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항상 이 신급제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 2심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항상 고등법원을 보셔야 돼요. 고등법원. 그런데 1심을 여기서 하고 2심을 여기서 하고 3심을 여기서 하는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2심을 지방법원의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 요건은 무엇이냐? 1심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 판사가 1심을 진행해야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2심을 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1심과 2심은 모두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왼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여기는 중한사건, 여기는 경한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원칙적으로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 힘들 것 같은데 본원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지방법원의 본원은 수원인데 수원의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2심은. 그런데 1심, 그러니까 지원 중에 지원 중에서 항소부가 있는 지원은 2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워지나요? 자, 다시 한번. 본원합의부에서 2심 진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가면. 그런데 항소부가 있는 지원은 2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 지원이 그래요. 의정부. 알겠죠? 자, 요거는 사이드로 알아두시고 원칙은 본원합의부예요. 자, 그런 다음에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대법원은요. 사실 판단을 안 하고요. 법률 판단만 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거만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자, 이게 신급제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2심은 민형사 사건에서 2심은 무조건 고등법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형사 사건에서 3심, 최종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말 하거든요. 여기서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또는 무죄, 유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뉴스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 나와요. 파기환송. 이건 뭐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부셨다, 찢었다, 환송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죄가 나왔는데 여기서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2심의 판결을 뭉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2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면 진짜 현실에서의 최종은 2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급제도가 있다 하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붙여서 대법원이 있죠? 그럼 대법원에서는 첫 번째 상고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고심 재판. 상고심. 그쵸? 상고심. 그 다음에 재항고심 재판도 이루어지는 거죠. 결정 또는 명령. 그쵸? 재항고심.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요번 시간에 배우는데 위헌법률 심판은 못하죠. 하지만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헌위법에 대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죠? 요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법원. 자, 이거 말고도요. 뭐 대법원장으로 구성되고 대법관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고등법원은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선거소송도 하겠죠? 선거소송.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뭐냐? 항소심을 담당하고요. 항고심을 담당하겠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요. 뭐만 기억하면 편하냐? 왼쪽에 슬쩍슬쩍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1심, 2심, 3심 요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시겠죠? 요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 책 보고요. 헌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28페이지, 129페이지가 있는데 자, 아주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쭉 읽는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잘 새겨 들으시고 특히 오른쪽에 신급제도 그림 있죠? 그거 잘 눈여겨봐 두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법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의 주장인데 뭐냐, 공부를 하면 정말 쉬운 얘기예요. 공부를 해도 이게 추상적이고 그러면은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뭐냐, 공부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정리해 두시면 오히려 더 편안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재판소를 갑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 헌법재판소는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종로 1과 2가 그 사이에, 그 낙원상가인가요? 세운상가 같은, 골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제 북촌 나오거든요, 북촌. 거기 이제 한옥마을. 북촌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왼편에, 북촌 들어가기 전에 왼편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거기 있는데, 원래 이제 앞쪽에 이제 피마골이라는 동네가 있죠. 피마골. 이 피마라고 하는 건 뭐냐, 피할 피자 말맞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숨어서 이제 술 한잔 하던 그 피마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선생님 세대 또는 선생님보다 형님인 세대, 선생님보다 약간 후배인 세대들이 좀 이제 좀 선호하던, 이제 뭐 주점 같은 거, 그런 데가 좀 유명한 지역이 좀 있고, 지금 북촌이 좀 유명해졌죠? 헌법재판소 옆에.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구인으로 구성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 구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구인은 각각 국회,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각각 올려보낸 걸 대통령이 다시 임명합니다. 됐죠?
헌법재판소장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 전에 문제 풀 때 한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헌법재판관은 구인이십니다. 구인이신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자, 볼게요. 국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국민. 자, 제가 무슨 말을 쓰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발동이 걸립니다. 발동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국회와 행정부는요, 누군가의 건의가 없어도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는요, 누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는 누군가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권한 행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자,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시동을 걸어주는데 무슨 권한이냐? 자, 요 권한입니다. 탄핵 심판권에 대한 권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뭘 할 수 있느냐?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정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법부는 뭐냐? 위헌, 법률, 심판권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이거는 싸우고 있는 기관이에요. 쟁의 기관. 자, 이거는 권한, 쟁의, 심판권에 대해서 자,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헌법, 소원 심판권에 대해서 국민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 심판권 하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 하나, 위헌 법률 심판권 하나, 권한쟁의 심판권 하나, 헌법소원 심판권 하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총 5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요 국회가 탄핵 심판을 하는 건 탄핵 뭐 한다 그러죠? 소추한다 그러죠. 소추. 그 다음에 정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제소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제소. 그 다음에 사법부는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제청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 청구한다,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조금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지우는 게 낫겠군요. 자, 이 탄핵 심판권부터 쭉 있는데 여기는요. 보세요. 9분이 참석합니다. 9분. 자,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라고 하는 건 전원재판부. 이거는 전원이 참석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9명이에요. 9명. 그 다음에 여기도 9명. 여기도 9명. 여기는 7명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9명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를 했죠. 그러면 이 공직자를 탄핵 좀 시켜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6명 이상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6명 이상이에요. 여기도 6명 이상. 여기도 6명 이상.
여기도 6명 이상, 여기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됐죠? 여기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대립이에요. 이건 국가기관 상호 간의 대립. 그래서요, 뭐냐,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웠어요. 이럴 때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제주도하고 싸웠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해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참석하고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재판관 4명이 찬성해서 의결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4명이 찬성했어요. 근데 오케이가 됐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7명 중에서 과반수니까 4명 찬성해도 됩니다. 여기는 8명 참석하면 5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9명이 참석하면 5명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위헌법률 심판 요거.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요, 기회가 되면 좀, 그쵸, 한번 정리해주면 좋기는 한데,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2가지를 정리 잘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잘 한번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웠어요? 행복추구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 친구 만날 수 있다라고 헌법에 쓰여져 있는데,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헌법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위 규범인 형법이라는 법률에 간통을 하면 범죄다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면 형법이라고 하는 하위의 규범이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규범을 위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법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이 위헌으로 냈어요. 그럼 위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6명이 위헌을 내면 위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게 위헌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간통죄가 만약에 위헌이다 라고 하면 간통죄라는 범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간통은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죠, 당연히. 미국에 간통죄 없어요. 그래도 나쁜 짓입니다. 그쵸? 그래서 미국의 골프 선수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없는 국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쵸? 위자료 같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통죄는 조금 애매한 범죄이긴 합니다. 그 피해자가 없는 범죄거든요. 피해자가 없어요.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됐죠? 자,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청구권자가 누구라고요? 법원입니다. 법원의 청구가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권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 번만 여기 좀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청구권자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청구권자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어요. 요걸 하려면 정부가 제소해야 되고요. 요걸 하려면 법원에 해야 되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자, 보십시오. 법원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재판 중이어야 돼요. 어떤 해당 법률이 그 재판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간통죄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간통죄에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원은 뭐냐?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재판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법원의 판사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거 헌재 거죠.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청할 수 있죠. 됐습니까? 제청할 수 있어요.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은 헌재는 위헌 법률 심판을 합니다. 위헌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es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yes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그 다음에 no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 그럼 인용이 되면 그 법률은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인용이 되면 이것도 틀려요. 인용이면 yes라고 하면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위헌인 거죠. 왜? 위헌이지요? 물었더니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위헌. 그 다음에 위헌이지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합헌이라는 얘기죠.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어이없게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엄마가 맛 있니? 내가 해준 찌개 맛 있니? 그랬을 때 그럼 맛이 있는 거고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습니다. 내가 한 김치찌개 맛 없지? 그럼 맛이 없는 거예요.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질문을. 알겠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있겠죠. 그럼 이 당사자는 위헌 법률 심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건데.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까? 제청할 수 없죠. 그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고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고요.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잘 보세요.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올려도 됩니다.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게 국민이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청을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국민이 법원에게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청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법원 마음이니까. 알겠죠? 법원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이 법원에게 제청 신청을 하였을 때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각 결정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국민은 바로 헌법재판소로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그러면 바로 달려가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국민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거죠. 그럼 저기 한번 보세요. 국민이 신청하는 게 뭐예요? 헌법소원심판권이죠. 헌법소원심판권입니다. 다시 한번 와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국민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바로 달려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뭐겠습니까? 헌법소원입니다. 됐습니까? 헌법소원. 이 헌법소원의 유형을 우리가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법원은 자, 이 표를 보면서 대답하면 됩니다. 국민의 제청 신청이 없이도 제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재청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까?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국민의 재청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럼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국민은 항고, 이의 신청, 항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되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딱 해 두시고, 그런데 여기서요, 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있죠? 이거 헌법소원입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고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어요. 권리구제형. 그러면 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하는 거. 근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뭐냐? 위헌 법률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사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위헌 법률 심판 요거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은 요것과 요것은요 다 무엇입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걸 제기하면 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위헌 법률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헌 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됐죠? 근데 이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반드시 모시고 가야 돼요. 변호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제 수단이 있어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타의 수단이 있을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소원. 되시겠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별표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이 2가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만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풀로 한번 가 보십시다. 자, 일단 사법부의 문제를 좀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135쪽입니다. 6번 문제네요. 자,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3심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심제, 단심제가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지자체의 장이죠. 이거는 단심제죠. 그 다음 특허를 둘러싼 분쟁, 이거는 2심제죠. 그 다음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 이건 3심제. 비상계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나 이거 다 3심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단심제, 요거는 2심제이니까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신급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호등법원. 여기는 대법원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상고, 여기는 항소겠죠. 여기 항고, 여기는 재항고겠죠. 1번. 기억은 대법원 명령 규칙 및 처분의 위법성 또는 위헌성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 1번 맞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2번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특허법원 니은의 순서로 2심제가 적용된다. 틀리죠? 이거는 뭐냐?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허법원, 여기가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리을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2심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맞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기역은 대법원, 리을은 고등법원 맞고요. 디귿은 항소, 리을은 제항고 맞죠?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이군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 문제입니다. 청구인은 수용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려고 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했다 거절당했다. 이는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투를 열어둔 채로 교도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원칙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의 서신 검열로 제소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글에 나타 헌법소원의 유형, 이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겠죠. 위헌법률 심사형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권리구제형. 위와 같은 유형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이죠. 그쵸? 그래서 나는 어떤 기본권 침해 받았을 때 이 기본권 침해의 최후의 보루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기본 문제 9번입니다. 가라는 헌재가 담당하는 심판의 종류를 나타냈다. 자, 선생님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헌재의 권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헌재의 권한 5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권자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이거는 정당 해산 심판이죠. 나번 헌법에 의해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다번 고위공직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심판. 라번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되었을 때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이죠. 됐습니까?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되는데 1번 볼게요. 가의 청구는 정당해산, 정당의 제소 아니죠. 정부의 제소죠. 정부의 제소 틀립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2번 나는 법원뿐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법원만 판사만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재판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재판과 상관해서. 3번 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을 전제로 한다. 맞죠? 오케이 맞고. 4번 나는 라에 비해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결 요건이 더 강하다. 강할 게 없죠. 강할 게 없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라는 소송 당사자의 나에 대한 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여러분들 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요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부연을 안 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탄핵소추 발의와 탄핵소추 의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통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 이외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요건이 다른 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글을 읽고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으로 옳은 거. 청구인 갑, 청구 대리인 변호사, 띵띵법 제 몇 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확인, 원고가 피고 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인 거죠.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그쵸? 요겁니다. 1번 갑은 권리구제 헌법 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이 되겠고요. 2번 갑의 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은 상고심을 담당해 뭔 소리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거죠. 3번 갑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관이 없죠.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헌법률 심사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건 법원, 판사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판사의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없고 그냥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4번 갑이 을에게 제기한 주장을 법원에 수용하지 않았군. 이건 무관하죠.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5번 갑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군. 기각되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부터 정리했던 거 사법부와 헌법재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정리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마음 단단히 먹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맞추거든요. 자, 일단 법원, 사법 볼게요. 사법부, 상소제도, 항소상고는 판결, 항고 제한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욜로 올라가고 욜로 올라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도 해요. 일로 올라가면 항소상고고 일로 올라가면 항고 제한고다. 이게 아니고요. 일로 올라가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소상고는 말 그대로 판결, 항고 제한고는 결정 또는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2심 법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요건이 대체 무엇이냐? 1심 법원이 어디서 진행됐는지가 핵심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자, 17강 조금 이제 마지막 정리치고는 내용이 좀 많죠. 그래도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있는데 제소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결 종족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결 종족수는 다 9 중에 6인데 권한쟁의 심판만이 7 이상 중에 과반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제소, 해당 기관의 청구, 헌법소원 심판, 국민의 청구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서 7인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다만 이거 말로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에 조례안을 가지고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조례 가지고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가 싸움 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대립이지만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이 경우 이외에는 다 권한쟁의 심판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쵸? 이거는 혹시 제가 뭐 심화된 내용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판이하게 좀 다르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지 못하겠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드디어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간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민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